안녕하세요 라고 할 뻔입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다 하늘의 별이 되신 분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구하라.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먼저 하늘의 별이 되신 종현 그리고 설리와 함께 이상한 논리의 루머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녀가 일루미나티라는 것입니다. 일루미나티는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멤버가 돼서 조직에 맞는 희생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를 상징한 숫자 666으로 종현이 자살한 날짜와 설리가 자살한 날짜 사이가 666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의 억지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님이 돌아가신 날은 설리 사망일 42일 후이고 42일에 4와 2를 더하면 6입니다. 두 번째는 설리 자살 후 6주 뒤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는 설리 사망일인 10월 14일을 더하면 24, 2 더하기 4는 6,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666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루머를 퍼뜨린 것이지요. 정확한 이유는 여러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연예인이라는 관심을 받는 직업상의 스트레스, 그녀를 무방비하게 비난하는 익명의 사람들,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법정 공방,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의지하던 친구 설리의 죽음으로 인해 그녀 역시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겪었고 위와 같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땐 행복을 주던 그녀에게 그녀가 힘들 땐 행복을 주지 못한 팬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박지선. 햇살같이 해맑은 개그우먼 박지선은 지난 2020년 11월 2일 사망하였습니다. 그녀는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늘 밝았던 그녀의 사망 소식에 많은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 그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이유는 예전부터 앓고 있던 피부질환 악화로 인한 우울증을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방송 출연을 했을 때도 피부 화장을 하지 않고 출연했습니다. 이는 모두 피부질환 때문입니다. 평소 앓고 있던 피부질환으로 인해 치료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23일 박지선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부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씩씩했던 약속과는 달리 그녀는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그녀의 미소는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설리는 2019년 10월 14일 3시 20분경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설리의 죽음을 믿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리는 2017년도 구글 인물 검색어 1위에 오를 만큼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평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그녀의 자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리의 죽음 이후로 당시 박양호 문화체육부 장관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우상호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 악플 방지법 발의를 위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그녀의 죽음에 대해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인기만큼이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설리의 죽음에 대해 네이버 파워블로거 에레미야는 사건 3달 전 고블린 뮤직비디오 해석글을 통해서 자살을 우려하는 메시지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설리 사후에는 일루미나티 음모론 관점에서 타살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설리의 죽음에 대해 MBC 다큐플렉스는 연상의 남자친구였던 채자와의 이별 이후 가족과의 불화에 의해 자살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영 직후 채자에 대한 악플이 쏟아졌고 서울대병원의 손목 부상으로 이어졌던 소문이 다시 소환되는 등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MBC 제작진은 설리 어머니는 설리가 채자와의 만남으로 모녀관과의 악영향이 있었지만 채자를 만난 뒤 설리가 안정을 찾아 고마운 마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설리의 죽음에 관련해 많은 설이 있었습니다만 경찰은 설리를 사후 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국과수로부터 외력이나 외압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설리의 죽음은 자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2019년 10월 17일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혁 배우는 2017년에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김주혁의 사망 원인은 차량 전복 사고입니다. 당시 김주혁은 벤츠 G클래스에 홀로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의 차량은 갑작스럽게 앞에 있던 그랜저를 뒤에서 2번이나 들이받고 수십 미터를 주행해 아파트 벽면에 부딪힌 뒤 계단으로 전복되었고 그 자리에서 차량의 화재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3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김주혁은 구조 당시 피를 많이 흘리고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저녁 6시 31분 끝내 숨졌습니다. 향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인은 사고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밝혀졌지만 현재까지도 그의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혁은 군복무 때 덤프트럭을 몰았으며 본인이 무사고 23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었으니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주혁의 연인 이유영도 부산에서 SBS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던 중 자신의 연인 김주혁의 사망 소식을 듣고 촬영을 중단하는 등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몇 달 전 김주혁이 인터뷰에서 이유영과 결혼을 하고 싶고 예쁜 딸도 낳고 싶다는 개인적이고 순수한 소망을 얘기했었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처음 심근경색을 증상을 먼저 일으킨 뒤 사고가 난 것을 보인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생각되는 이유 역시 부검 결과 알코올이나 약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국과수 검사 결과는 2017년 11월 14일 김주혁의 사망 원인은 심각한 두부 손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김주혁의 차량 조수석 시트 밑에서 훼손된 블랙박스의 영상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김주혁의 차량이 그랜저 차량과 충돌하고 화단을 넘어 아파트 벽에 충돌되는 모습이 생생히 녹화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음성녹음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무엇이 김주혁을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황상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부정맥과 같은 심장 관련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 역시 국과수에서 기기 결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장성적인 주행을 하고 건조물과 충돌한 사고 원인은 더 오리무중과 함께 우리는 그의 죽음의 원인을 부정맥과 같은 심장 문제로밖에 알 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 김주혁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아생전 보여줬던 친근하고 따뜻한 연기와 구탱이 형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가시기 위해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은 더 이상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고 할 뿐이었습니다.